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수인입니다. 북한의 서해상 우리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연설한 다음 날 국방부가 사건을 발표한 것을 두고 고의로 사건 발표를 지연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아울러 남한의 공식적인 총격 사망 발표와 동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즉각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해 이것을 두고도 이례적이라는 말과 함께 내막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 어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와 국방부가 서둘러 사망으로 단정한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데요. 군은 지난 24일 오전 11시 군이 북한으로부터 피격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 씨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발표와는 달리 다음 날 북한은 시신이 아닌 부유물만 태웠다고 밝혔죠. 세월호 사건 때도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선 실종이란 표현을 썼던 것을 감안할 때 이 씨에 대해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희생자들은 지금까지도 실종자로 표현하고 있죠. 남한 해경과 해군은 시신과 유류점을 찾기 위해 연평도 일대를 수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수색은 이 씨가 실종된 지 지난 21일부터 시작돼 이날로 일주일째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 사망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시신이 채 발견되기도 전에 사망으로 먼저 발표를 한 거죠. 또한 지난 7월 탈북민이 강화도에서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이에 합동참모본부가 감시태세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징계로 당시 경계를 지휘했던 해병 2사단장을 해임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서해안 감시망은 더욱 강화됐는데 그럼에도 약 2달 뒤인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 사건으로 서해안 감시망은 더욱 강화됐는데 그럼에도 약 2달 뒤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앞선 강화도 월북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엔 호우주의보가 내렸을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렸지만 이번엔 날씨에도 문제가 없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번엔 일반인 신분이 아닌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습니다. 이에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는지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놓고 국방부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지만 국방부의 해명은 갈팡질팡하기만 합니다. 국방부는 연평도 장비로 시신을 불태우는 것을 관측했다고 설명했죠. 이는 북한이 입장문을 통해 발표한 사실과는 배치가 됩니다. 시신이 불태워지는 것을 국방부가 정확히 관측했다면 북한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데 현재 시신 수색을 놓고 북한이 경고와 함께 시신 발견 시 직접 넘겨주겠다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남북은 시신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죠. 북한이 실제로 이 씨의 시신을 불태웠고 이를 국방부의 발표대로 국방부가 제대로 확인한 것이 맞다면 현재 수색 작업을 벌이는 것은 모순이라는 겁니다. 국방부가 명확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는 대목이죠. 외신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의 사과가 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북한은 지난 6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대남 군사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위협해왔죠. 하지만 이번 사건이 터지자 파격적으로 김 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사과문을 발표해 이를 두고 여러 가지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은 정부의 발표와 국방부의 발표, 그리고 김정은의 사과와 북한의 발표가 엇박자로 엉키고 있다며 누구의 말이 맞는지 종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의문스럽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여권 지도부의 연이은 성추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친여 성향으로 채워진 검찰 인사, 인천국제공항 사태에 정권 개입설이 도는 등 현 정부의 치명적인 사건들로 인해 문 대통령 지지층들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에 사정기관 주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여권이 여러 이슈를 돌리기 위해 공교로운 시점에 발생한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 어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수인이었습니다.